네, 여러분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여름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이제 무기력에 빠져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 위축은요, 주거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셋값 상승과 이제 주거비 부담이 겹치면서 집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계절적 심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다양한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02-2638-3971번 서울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2부 해주실 분입니다.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송민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팍스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의 송민호 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매우 더워졌는데요. 벌써 여름이 이렇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2주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둔 5월 10일 과연 매물이 잠길지 매물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 매주 팍스경제TV 부동산 전문가들이 먼저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제가 알차게 재밌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되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방송 굉장히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3시 방송 나오셨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첫 인사드리고 2부로 오셔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못 뵙겠지만 또 2부에서도 많은 다양한 알찬 정보들 기대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저희 또 세미나 자리 들어봐야겠죠?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누시나요? 네, 우선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매우 강화된 상태죠. 대출 규제, 정책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우선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있는 정보만 파악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팍스경제TV를 시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세미나에 방문을 하시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도 직접 가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는 매주 토요일하고 목요일 날 부동산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인근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세미나 주제도 이제 서울 핵심지, 이런 부동산 규제가 강해진 이런 부분에서 서울 핵심지를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지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고,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시긴 합니다. 요즘에 내 집 마련이라든지 15억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강화가 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핵심지를 포기할 것인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참석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라든지 또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까지 한번 든든하게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7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또 준비해서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님?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선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 주택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특별보유공제를 이제 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과연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세금적인 부분, 이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구축 갖고 있는 물량을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은 바로 반영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지선 이후 또는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아마 뭐 어떻게 결정되든지 움직일 것 같고요. 우선은 한 주간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 부동산 시장 흐름은 2026년 4월 4주차입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3월 토호 신청 7,653건, 역대 최대. 다주택자 매물은 비중이 17.1%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누가 보면은 다주택자 매물이 실제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적게 좀 느껴지는데, 우선 보시게 되면 2월 달에는 4,509건, 그리고 3월 달에는 7,653건으로 69.7%, 3,144건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아마 예상은 다 우리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먼저 득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움직이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다주택자 대한 압박이 작년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3월이나 4월 달에 아마 토지 허가 건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누구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선 제도 시행 이후로 외별 최대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누적 신청 건수를 보시게 되면 우선 10월부터 3월까지 서울 전역 아파트가 누적 신청 건수는 28,000건, 신청 처리 건수가 24,000건으로 86.5%가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역별로 토지 거래 신청 건수를 볼 수가 있는데, 강남 3구나 용산구는 2월 달보다는 3월 달에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강북 지역 10개구, 이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47.5%에서 44%로 좀 떨어졌죠. 하지만 이 47.5%와 이 44%, 지금 현재 강북 지역 10개구에는 실거주 매수세, 15억 이하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의 매수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지역 4개구에서는 19.8%에서 17.4%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권역별 2026년 3월에 다주택자의 비중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 건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강남 3구, 용산구 신청 건수가 1,234건이었는데 그중에 다주택자 매물이 267건입니다. 우선 7,653건 중에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266건이 이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은 한강벨트 9개구 429건으로 25%에 차지를 했고, 강북 지역은 449건으로 13.3%, 그 다음에 강남 지역 4개구는 165건으로 12.4%를 차지를 했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일반 거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거래는 뭐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서울 아파트, 그리고 작년에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너무 뚜렷해져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뭐 고가 아파트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고 양도세 회피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오름폭은 그 떨어진 거에 대비했을 때 많이 이미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양도 차익을 이제 실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북 지역 10개구, 여기를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은 15억 이하의 주택에 지금 실거주의 매수세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서울에서 서울 외곽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누군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거나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인프라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대신 같은 급지와 입지를 가진 빌라에 거주하는 그런 거래량도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최근에 2026년 거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 22년도 이때쯤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있었죠. 이 전세 사기 이슈로 바로 다음 연도에는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도 들어갈 곳이 없고
그다음 외곽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수도권 핵심 지역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그 읍지와 입지를 이용하셔야 되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서울 빌라를 매매를 하거나 또는 이런 사항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500건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1년 만에 2,091건이 증가돼서 현재 10,684건으로 지금 거래량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대체품이 비아파트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빌라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실제 좀 보시게 되면 어디 지역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까 보시게 되면 지역적으로는 광진구가 무려 78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는 73.7%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은 동작구는 669, 그 다음에 52%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거래수가 제일 많죠. 944건으로 4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악구 536건에 36%, 그 다음에 양천구는 674건에 35.6%, 은평구는 881건에 23.2%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광진구, 그 다음에 동작구, 그 다음에 송파구를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개 지역의 거래수가 왜 많았냐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상급지입니다. 말 그대로 급지와 입지를 보고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아시겠지만 아파트 공급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에 임대가나 매매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도 올랐고 임대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파트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비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착공 건수가 3,381호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이미 13.3%가 감소를 했고요. 비아파트 입주 물량은 4,935호로 9.3%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착공 건수나 입주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서울 핵심지에 있는 빌라들도 이게 희소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매매 시장도 불안하고 임대차 시장도 불안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잠실에서 임차로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아시겠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의 임대차 그 비용은 뭐 비율이 40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도 높은 전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잠실에서 조금 멀어지는 지역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잠실에서 외곽 지역, 그 지역에서의 임대차 물건들이 실거주 물량으로 바뀌게 되고 또 반대로 여기서 임대차 물건이 없어져서 밖으로 나가신 분들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매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서울 외곽에서 임차를 구하셨던 분들이 임차 매물이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매주 이렇게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악하시고 계속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내가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모두 이제 지금 만만치 않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고가 아파트가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꺾이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5월 9일 이후에 한번 또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15억 미만 아파트 시세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 또 전세 물량 역시 굉장히 급감하면서 빌라 쪽으로 수요가 좀 옮겨가고 있는데 요즘 흐름을 보면 단순히 그냥 빌라가 아니라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빌라일 것 같아요. 비밀이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바로 재개발이겠죠, 이사님. 이 재개발 빌라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 시세도 점점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 좋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런 지역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런 지역이 과연 아직 있을까요, 이사님?
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선 소액으로 선점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은 장기간의 시간이 들어간 투자입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이기 때문에 꼭 핵심지를 선점을 하셔야 소액으로 그다음에 장기간 레이스에서 리스크 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는 서울 핵심지 투자에 관련해서 소액으로 선점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 아파트는 역대급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4만 5천 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 올해까지는 좀 괜찮다고 가정을 해도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한 40에서 50% 그러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서울에는 이제 앞으로 공급될 신축 물량이 적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서울 시장에서는 임차든지 매매든지 신축이든 이런 거를 보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그다음에 대출, 정책과 대출, 그다음에 세금 규제, 그다음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갭 투자가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급지 이동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급지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지 갈아타기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는 그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밀려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 투자를 잘 활용을 하면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핵심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시장은 실거주 시장의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3,000세대 아파트에도 전세나 월세 물량이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3,000세대라고 하면 적정 이제 전세 물량이 있습니다. 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150건이 전세 물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른 거래 보시면 이 매물 자체가 10건이 안 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시장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임차를 사셨던 분들이 또는 매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지금 탈서울화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왜냐? 공급이 없기 때문에 매매 거래도 힘들 뿐더러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도 없을 뿐더러 중간 지역, 그다음에 외곽 지역을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 강제적으로 탈서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 갈까요? 지방으로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빠져나간 인구가 옆에 있는 수도권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 지방은 아시겠지만 지방은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 매수세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 핵심지의 이런 희소성과 미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라는 건 결국엔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희소성과 미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소액 투자 핵심지를 왜 선점해야 되는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공급이 없는 상황을 이용을 해야겠죠. 우선 보시게 되면 서울 핵심지는 재건축, 재개발, 말 그대로 이제 정비 사업 외에는 구조적으로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고 나라에서도 빨리 공급량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갖고 있는 땅이나 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런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지금 공급 대책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 말 그대로 노후 건축물을 부셔서 짓지 않는 이상 또는 저층 점유 주거 지역을 이제 저희가 저층 점유 주거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울 핵심지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울 핵심지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파트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 소액으로 상급지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액 투자가 바로 그 재개발 빌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빌라를 상급지로 선점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그래서 서울 핵심지 초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에 소액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이 소액 투자가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시세 차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잖아요.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좀 증가가 합니다. 네, 요즘에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 지자체에서 지정해 주시는 방식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걷어서 그 동의를 위에다 지자체에 제출을 하면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바텀업 방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의서를 걷거나 또는 주민 설명회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서도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그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재개발 투자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되게 매우 뜨겁잖아요. 부동산 세금은 양도소득세, 보유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소형 신축 특례를 좀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주택 수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좀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이 소형 신축, 그다음에 소형 주택 특례는 24년 1월 10일 이 대책과 그다음에 24년 8월 8일 대책에서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서 나온 정책인데 우선 보시게 되면 2027년 12월까지 이 뭐 준공이 예를 들어 24년 1월부터 준공된 소형 신축이나 그다음에 뭐 기축도 있긴 합니다. 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우선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해 준다는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이 특례를 이용하시려면 이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부합되는 소형 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긴 한데 하지만 저희 팍스경제TV랑 함께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 이 팍스경제에 나오는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신축 소형 주택, 이 특례에 해당되는 주택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5가지를 이용해서 핵심지를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 핵심지 소액 투자는 미래의 입주권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소액 투자를 하는데 핵심지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집주 근저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집주 근저성이 왜 가장 중요하냐? 결국에는 거주를 한다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어차피 사람은 돈을 벌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이 있는 곳에 대부분 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 근저성을 제가 제일 크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3대 업무지구 있죠. 서울에 종로와 중구의 CBD, 그다음에 강남 쪽에 있는 GBD, 그다음에는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YBD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 업무지구 용산 이렇게 있고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에서 보시면서 이 소액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소액으로 선점하시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한강변의 입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권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지역을 선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과 그다음에 주거와 그다음에 생활의 질이죠. 이 세 가지 직주락이 보장되는 보행생활권의 지역으로 좀 보시게 되면 소액 핵심지를 선점해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보시고 그거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핵심지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핵심지 아파트가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급지와 입지를 만약에 선택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급지와 입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려된 지역의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좀 보셔야 돼요. 아파트 시세 가이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구축도 보시되 신축도 봐야 됩니다. 이제 가장 이제 단편적인 사례로 좀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잠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잠실에는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엘리트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최근에 신축으로 공급되었던 잠르와 그 다음에 잠레아가 있습니다. 엘리트 아파트들은 한 30억대 초반에서 30억대 중반까지
갔었고요. 지금 현재 잠르와 잠내와는 국민표용이 40억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잠실 서쪽, 이 엘리트, 강남권이랑 가까운 지역들이 오히려 잠실에서는 상급지, 입지적으로는 상급에 있는 입지라고 불렸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잠실, 잠르와 잠내와는 좀 저평가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신축으로 공급이 되면서 40억을 뚫었습니다. 40억을 뚫었다는 건 결국에는 이건 미래 가치를 좀 반영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보다 이 잠르와 잠내와보다 입지적으로 같은 생활권에서 입지적으로 좋은 장미 아파트나 잠시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잠내와나 잠르보다는 비싼 가격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더 좋으니까요. 같은 급지지만. 근데 이 엘리트 아파트 이것도 나중에는 언젠간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지역도 결국엔 재건축이 됐을 때 여기에 이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핵심 지역을 보실 때는 무조건 구축만 보지 말고 신축을 보시라고도 말씀드리는 게 내가 향후 소액으로 이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그리고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초기 선점했을 때 앞으로 초기를 선점했을 때 향후 미래 가치는 이 정도가 형성이 되겠구나 해서 지역 선별에서는 이 핵심 아파트 시세 가이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와 급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실제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실제 거래량이 어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 성동구, 그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그다음에 용산구, 서초구가 가장 많은 빌라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급지와 입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와? 아파트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주 근접성. 여기 해당 지역들은 한강벨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구와 종로,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중심으로 지금 빌라 거래량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2만 건에 육박했던 빌라 거래량이 1년 만에 34.4%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2만 7천 건이 거래가 됐고 올해는 26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만 2,700건이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20%가 증가된다는 건 계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빌라, 핵심적인 입지를 가진 입지와 급지를 가진 빌라의 거래량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증가된 게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런 빌라 가격 폭등의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냐? 우선은 빌라는 결국에는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고강도 규제의 반사이익, 풍선 효과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아파트들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다 들어가 있고 서울이랑 일부 수도권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상태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급지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급지와 입지를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대신 좀 빌라를 투자로 좀 살까? 아니면은 더 이상 밀려날 수가 없으니까 뭐 같은 입지와 급지를 가졌으니까 인프라는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빌라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빌라는 아시겠지만 매수세가 급증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감신도가 높다는 건데 우선 투자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실 거예요. 최근에 뭐 아파트들 신축들 보시게 되면 거기 대부분 뭐 재건축이 된 데도 있지만 재개발로 저층 저밀 노후 주거 지역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모되는 곳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방배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양동도 있고 그 부분들이 아파트 저층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로 변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요즘엔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많이 높습니다. 왜냐? 서울은 구조적으로 정비 사업 없이는 신축을 공급하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비 속도가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빠르게 정비하려는 거를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 빌라 밀집 지역들이 미래의 신축 단지로 변모될 가능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부분들이 점차 원인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의 구조와 갭 투자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선결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지와 입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다? 한강변 플러스 강남권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나오는 지역들. 네, 여기 위주로 먼저 보시고 움직이신 다음에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 그리고 인근 지역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는 저층점유 주거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를 구축과 신축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그 지역의 저층 점유 주거 지역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악을 했을 때 거기가 노후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어떤 모델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근처에 혹시 개발의 움직임이 있는가.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순환식 이런 개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디 지역을 하나를 개발했을 때 그 개발된 그 지역에 이주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한 번에 개발하기엔 되게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면서 이 동네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식 구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층점유 주거 지역의 노후도나 이런 정비 방식이나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개발의 압력이 있는지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민 동의율, 그러니까 개발의 가능성. 예를 들어 지역을 갔더니 뭐 추진위도 없고 주민들이 뭐 동의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민 동의율 현재는 제한 방식으로 바텀업으로 많이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뭐 그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서 그 지역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실 때는 이제 이 선결 조건을 맞췄다고 하면 자기 자본이 적은 순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축보다는 신축을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 신축은 전세가가 우선 높습니다.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우선 구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권리가 아니고요. 보수 유지 비용이 구축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갑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리 비용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모이다 보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평가가 유리한 구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그리고 주차장이 없으면 임차료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 토지 권리가액과 그다음에 건물 권리가액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구축 같은 경우는 건물 권리가액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앞서 진행했던 이런 재개발의 선 사례들의 이제 권리가액을 보시게 되면 신축이 구축보다 월등하게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만약에 개발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 구역 내 좀 들어가 있는 매물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주택 수제외 그다음에 갭 투자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울 핵심지 소액으로 선점하는 거를 꼭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인데 보시게 되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빼고는 서울 핵심지를 급지와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재개발밖에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갭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이나 또는 자녀의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 핵심지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당연히 주고 싶으실 거고 갖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꼭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막힌 시장, 개출도 갭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전환을 하시게 되면 이게 못하는 시장이 아니라 찾아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거래량이 핵심지 위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 선 사례로 이 재개발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되는 애들도 이미 공급이 된 사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입지와 급지를 선별하신 상태에서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보신 다음에 소액으로 왜냐하면 리스크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냐 소액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개발은. 왜냐하면 장기 투자고 시간 투자이기 때문에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구조를 갖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재개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가 현재는 답입니다. 그래야
이 밀려나고 있는 이 탈서울화,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내가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서울 핵심지에 어떻게 보면 씨앗 아니면 내가 앞으로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재개발 빌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 다음 보시면 결론입니다. 지금 2026년 최정예 부동산 투자 조합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한 채를 먼저 소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 핵심지 재개발 빌라,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한강변 말씀드렸죠. 이 한강변에서 웬만하면 한강변과 강남 3구 쪽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 조합을 바꾸고 계시는데 아무튼 소액으로 이렇게 핵심지를 선점해서 이제 밀려나지 않고 모든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자녀의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소액 투자, 핵심지를 선점하는 전략을 꼭 좀 사용하시고 만약에 해당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궁금하다고 하시게 되면은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세미나를 참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황에 이어서 이제 소액으로 핵심 지역 내에 이제 재개발 빌라들을 선별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오프라인 자리까지 든든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지금 상담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2주택자였는데, 예. 지금 1주택자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좀 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주택을 좀 정리한 자금으로 재개발 빌라를 좀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좀 추천 좀 전문가님이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현재 1주택자시고요. 3억 정도로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강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혹시 한 채를 파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보셨겠네요. 우선 네. 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회피하시기 위해서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 때문에 잘 판매를 하신 것 같고 우선 재개발 지역에 이제 3억대로 좀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러면 3억으로 보시기 전에 우선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형 주택 특례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름 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소형주택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특례로 적용해 주는 게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신축하고 기축이 있는데 기축은 좀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신축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신축 위주로 좀 보시면서 해당 요건에 맞는 소형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취득세, 그다음에 종부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되면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을 아마 제가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 요건이 들어가야는 이 소형주택 특례, 소형신축 특례에 들어가는 매물로 먼저 보셔야 되고 지역을 선정하시기 전에 그다음 뭘 보셔야 되냐? 우선 빌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구축하고 신축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근데 사람들이 구축이 좋을 수도 있고 신축이 좋을 수도 있죠. 어디가 더 좋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액 투자로 핵심지를 선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급지와 입지를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상계와 한남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같은 초기 자금이 조금은 한남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같은 시간에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나중에는 입지와 이 급지 차이 때문에 여기 지역이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와 급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신축 특례법을 먼저 아셔야 되고 구축과 신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구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낮아요. 그 전세가가 낮다는 건 결국에는 실투자 금액이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실투자 금액이 최대한 낮아야
리스크를 해지하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구축보다는 전세가가 높은 신축을 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들이 들어가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근데 신축은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금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구축보다는 신축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가 될 때는 이제 권리가액을 판단을 합니다. 이 권리가액을 판단할 때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각각 평가를 하는데, 우선 구축들은 대부분 권리가액이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막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주차 대수가 적거나 하면은 권리가액은 건물이 거의 낮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신축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이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고 이용성이 있다고 하면 이 건물가액이 높게 나와서 오히려 권리가액이 구축보다는 신축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소형 신축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 신축을 보시면 우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네. 뽑게 되면 어디 지역을 보시는 게 좋냐? 우선 제가 급지와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한강변 맞아요. 라인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강남 3구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근데 3억으로 투자를 못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초기 재개발 지역 중에는 아직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선점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잠실이나 삼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강변 쪽에 3억대를 보신다고 하면 여기 자양동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들이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입지도 갖고 있지만 재개발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요. 네. 지금 개발의 움직임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구역 지정도 많이 됐어요. 근데 구역 지정이 많이 됐으니까 더 이상 구역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도시의 규격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만 다 개발했는데 여기만 낮은 저층 주거 지역이고 만약에 살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난개발의 여지가 될 수 있어서 아직 자양동에는 몇 군데가 아직 3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단 대신 소형 신축 특례가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잠실도 여기 가까이 보시게 되면 네네. 보시게 되면 여기 삼전역 보이시죠? 삼전역. 네네. 네, 이 삼전역이 이쪽이 잠실본동이고 이쪽이 삼전동이에요. 그래서 이쪽 보시게 되면 SH 모아타운이 최근에 지정이 됐거든요. 조건부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 밑에 삼전동 하단 여기도 민간도심복합으로 개발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초기 재개발 선점지로 만약에 3억 정도로 선점하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양동, 그 다음에 삼전동, 잠실동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네네. 지역의 매물이나 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안내되는 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세미나에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형 신축 특례로 자양동, 삼전동, 그리고 잠실동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네.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은데 자금은 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담은 또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 저도 작년에 아. 애가 태어났거든요. 이게 와. 임신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니까요. 건강하게 출산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 중에 먼저 그 기준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4억 정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혼부부시고 네. 그리고 애가 출산이 이제 나온다고 해도 이제 2년 정도는 네. 신생아 특례라고 이 대출을 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신생아 특례가 조건이
뭐 요건이 좀 완화돼서 대부분 들어가시긴 할 건데 이제 매수하는 아파트가 9억까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이게 금리가 1에서 2%로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이제 마련할 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보시는 급지와 입지를 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 집을 구매하셨을 때 월 상환 금액도 중요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이 9억 이상의 집을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4억이면은 9억 이상도 볼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신생아 특례를 이용 못 한다고 하면은 지금 기준금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금리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상단이 7%까지 좀 열렸어요. 그래서 보통 3%대도 있지 않아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3%는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 시중에 있는 주담대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4에서 7% 정도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9억 이하로 만약에 뭐 수도권 핵심 지역이나 서울 외곽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신생아가 가능한지 그 9억 이하로 가능한지를 좀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9억이 좀 넘는다. 하지만 급지와 입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해도 미래 가치에 배팅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좀 높더라도 가치가 괜찮다고 하면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우선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월 상환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세요? 한 250만 원 정도. 우선 생각하신 금액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네. 우선은 그거보다 좀 높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정적이게 만약에 본다고 하시면 9억 이하로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투자 쪽에 미래 가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 하시게 되면 4억이면 솔직히 좀 더 급지가 높아서 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외곽 같은 데도 가실 수 있고 뭐 강북구, 뭐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그다음에 뭐 성북구나 이쪽도 이제 대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상환 금액이 좀 한정적이고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월 상환 금액도 중요해. 하지만 이런 주거 쾌적성, 이제 애가 태어날 거니까 이 주거 쾌적성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뭐 신도시 여기 하남에 있는 위례나 그다음에 뭐 구리 남양주 그다음에 이쪽에 광명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이쪽 위 여기 일산 쪽에 있는 이쪽도 보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해당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너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선은 자세한 거는 저희 안내되는 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길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출산 너무 축하드리고요. 꼭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생아 특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여러 지역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하나씩 공부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또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어떤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마다 부동산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저희 서울 핵심지 이렇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서 서울 핵심지를 선점하는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근교에 있거든요. 서울에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저희 세미나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을 너무 길게 못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제가 오늘 강의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더 세부적인 부분과 좀 더 이제 정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셔도 좋고 안내되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자리 참석하셔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도 한번 여쭤보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까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7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